국정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진화 발전하는 걸 많이 느끼시죠? 아, 그럼요? 그런 제가 부분이- 14년 전에 본 이재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있지만, 예. 그렇지만 엄청나게 달라지고, 지금 5년 전하고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갖춰져 있는 역량이 대통령이 되면은 드러난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임새 있게 다룰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예 자기 진화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단하고요. 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세 가지 능력으로 표현을 하면은, 뭐 첫 번째는 역시 통찰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액션으로 아까 얘기한 도잉으로 바로 네.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건데, 그거는 사실은, 다른 대통령도 조금 그런 게 모자랐어요. 노무현 네. 대통령도 그런 거 좀 저기 한 게 있고요.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움받을 용기, 아, 욕먹을 용기. 예.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요, 누구도 욕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움받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미움을, 근데 DJ는 평생 욕을 먹었잖아요. 미움받고. 네. 그런데도 이제 그걸 하고 큰 거인으로 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사실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 성격이 E인 것 같지만 약간 I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움츠러드셨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욕먹을 용기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훨씬 더 치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오픈하고 더 보여주고 물론 그때 SNS 시대라 그러면 달랐겠지만 네. 훨씬 더 그리고 국정에 있는 거 뭐 사방에다 뿌리고 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뭡니까? 그 자신이 내가 하는 게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국정은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란 거는 보여주고 우리가 잘한 건 또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거 하다 보면 욕도 먹고 미움도 받지만 그걸 드러내겠다. 그 용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일 수 있는 저는 아주 최고의 네.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대한민국과 취임하고 난 뒤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하든가 이제 대한민국은 이 패턴으로 갈 역사적 대전환기의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역사는 항상 퇴행합니다. 예. 자칫하면은 어떻게 역행할지 모릅니다. 예. 그거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스타일은 지금처럼 이제 회의도 라이브로 하고 그러지만 모든 대통령이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다른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기 한 2주일 전에 처음으로 독대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때 딴 때는 다 여러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위로를 드린답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정권은 창출을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말장 꽝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오니까. 예.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세종시. 예. 세종시 해가지고 그 수도는 아니더라도 행정도시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명박 오더니 다 뒤집잖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무슨 지식도시인가 뭔가 해가지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은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스타일은 좀 바뀔 때 이제 저기가 달라지게는 해야죠. 그 대신 이제 우리의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거로 더 보게 되죠. 그거는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차기에 또 다른 리더가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땅에서 자란 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준 국민을 위한 선물이다. 이런 분도 실제로 진심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싫어.
어쨌든 좀 냉정하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감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융성하는 일종의 이제 그 출발 지점에 섰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하는 그다음에 거죠. 이재명 대통령 강단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이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한다. 정말 또 하나가 한 가지 퀄리티만 더 저기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가령 외환 위기가 갑자기 있다. 네. 그래도 주무실 스타일이에요. 아, 5분 만에 주무시고 다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예. 딱 하실 그분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어떤 실패가, 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까발려서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외환도 그렇고 또 트럼프의 위기도 이거 만만치 않은 거고요. 또 국제적으로 뭐 전쟁 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위기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걸 헤쳐갈. 저는 그거를 제가 믿을 수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뭐 있어도 우리를 헤어날 구멍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실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위기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 그게 성격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낙관적인 것도 있지만 위기 자체에서 왜 힘을 더 발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위기 때 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쿠데타의 밤에 계엄의 밤에 네. 그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쿠데타 있는데 와이프한테 운전하라 그러고 오면서 라이브 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내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내리고. 영부인은 엉엉 울고. 글쎄 말이에요. 네. 이건 어떤 위기에서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네. 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대비된 것도 있지만 그런 강단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리고 뭐 그동안 헤쳐오신 여러 가지 위기들 보면은 그런 점에서 믿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신뢰감으로 갈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적정했잖아요. 예. 근데 외교에서 지금 점수가 제일 위잖아요. 예. 그러니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지. 연초에 또 이제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하시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2026년 첫해 해외 국빈 방문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로 인기가 당연하죠. 지금 좋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솔직히 경주 에이펙 할 때까지는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그냥 혹시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닐까 조심조심 하면서 봤는데 이제 경주 에이펙 끝나고 나서는 저도 이제 마음 편안하게 예.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요. 이제 왜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왜 건축계에서 지금 다 제가 공감 민주주의 하면 다 본다고 그러시잖아. 예. 그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실세고 뭔가 할 것 같은 거야. 예, 예. 마찬가지로 국제 세계에서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저런 딜을 했어? 야, 저렇게 간 다음에 그다음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까지 있어? 이 사람 간단히 볼 일 아니네. 친해야 되겠다. 예. 다 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와주십시오. 뭐 며칠 기다려서 만나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인물의 힘입니다. 속에서 애청자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연하고 치밀한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면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서 국민의 삶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